자, 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을 공개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데 그런 거 한 2,000장은 된다. 여사, 대통령 다 있다며 또 추가 폭로를 예고를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과할 때까지 계속 올리겠다. 계속 가면 내가 허풍쟁인지 아닌지 김건희 오빠 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공개된 카톡에서 김 여사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달라. 제가 난감하다.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이렇게 글을 올렸죠. 대통령실은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며 당시는 입당 전이고 사적 대화일 뿐이다. 이렇게 손을 그었습니다. 근데 명 씨도 처음에는 김 여사 친오빠가 맞다고 했는데 또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윤 대통령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대통령실이 사적 대화라고 한대네. 그러면은 공적 대화를 또 올려줄까라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받은 체리 따봉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뭔가 좀 불만을 드러낸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먼저 장윤성 기자님. 네. 도대체 이제 오빠가 누구냐?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설왕설래했고 이준석 의원 주장을 보면 또 오빠가 친오빠는 아닌 것 같고. 예. 도대체 누군지 확인이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론이 추정이 됩니다. 아니 또 확인은 아니고 추론이. 예, 추론이. 왜냐하면 이분이 말을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하게 명토 박아서 근데 또 어떤 인터뷰에서는 그 친오빠는 그 친오빠하고 정치 얘기할 정치를 잘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정치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 이제 이런 약간 폄훼성 발언을 한 것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근사치로 따져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빠가 누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오전 새벽 6시에 나온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작 보도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이 오빠 논쟁이.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에는 귀재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프레임을 잘 짜고 잘 전환한다고 했는데 한동훈급인 겁니다. 명태균 씨도 상당히 프레임 전환을 잘해서 도하 모든 언론이 오빠 논쟁으로 도배질이 됐어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 조작은 사라지고 오빠 논쟁을 핵심으로 키우는 이런 거는 정말 본인 주장대로 판을 짜고 판을 설계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빠에 가려서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명태균 씨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김건희 여사가 카톡으로 남겨요. 저는 그 대목이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참 민망하지만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지가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친오빠든 대통령이든 이게 만약에 야권에서 누가 이랬으면 대통령 모욕죄로 처벌하라고 서정욱 변호사님 화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자기 남편을 향해서 지가 뭘 안다고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누군지도 모르는 이 명태균 씨랑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대통령실의 그 균형추가 누구한테 있는 거냐, 권력의 중심이 누구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흘러나온 것은 그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악수하려고 줄 섰는데 김건희 여사 라인은 길고 줄이 윤 대통령 앞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게 기자들의 증언으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김건희 여사의 권세가 세다면 실제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을 윤석열 후보를 찍은 거냐, 김건희 여사를 찍은 거냐, 실제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인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 지경까지 간 겁니다 지금. 자, 서 변호사님. 근데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이렇게 계속 분노하고 있는 거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듣보잡이고 허풍쟁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언과 무관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근데 김재원하고 뭐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핑계고요. 이 오빠는 친오빠가 맞아요. 제가 제가 여러 군데 취재를 다 해봤는데 제가 기자는 아니지만 취재는 원래 기자는 아니지만 자기는 제가 보니까 처음에 명태균 씨하고 처음 접촉하고 여론할 때요. 친오빠가 저 사기꾼처럼 이게 위험한 인물이니까 조심해라. 친오빠가 명태균 씨를 2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친오빠가 명태균 씨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다. 이렇게 심하게 모욕을 준 적도 있어요. 그걸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선거 앞두고 이게 여론 하면 명태균 씨도 그때 다 필요합니다. 예. 선거 앞두고는 이게 여론조사 사장 필요하죠. 근데 오빠가 너무 모욕을 주고 하니까 명태균 씨를 달래주려고. 그래서 우리 오빠가 철이 없어 그러니까 좀 이게 이해해달라. 이 과잉되게 이게 띄워주는 거죠, 명태균 씨를. 이게 명백해요. 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하고 그때 사이가 나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철없이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2021년 7월쯤 입당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오빠는 명태균 씨하고 몇 번 모욕 주고 싸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은데 굳이 이런 문자를 보낼 앞뒤 문자 맥락을 좀 보시라고. 그리고요. 옛날에 이명수 씨하고 대화한 거 보면 아저씨라고 한 적이 있어도 남한테 오빠라고 부른 예는 없어요. 물론 집에서 사적으로 대통령 전에는 오빠라고 한 적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아저씨 나이 차가 12살 나요. 따라서 저는 앞뒤 문맥을 앞에 걸 빼버렸잖아요. 앞에 그 위에 보면 그게 이준석 위에 무슨 의미 놓으면 오빠라는 게 친오빠한테 드러납니다. 맥락이. 그건 분명하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분이 친오빠면 더 문제래. 아니 이게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뭐 공천계획 이번에 또는 국정농단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선거 때예요. 선거는 온 집안이 다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친오빠가 선거 과정에 여동생이 있고 저희 친척이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왜 문제죠? 저는 대선 이전에 사적으로 보낸 카톡 이런 거 다 공개하면요. 이재명 대표 측에든 누구든 멀쩡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완전히 사적인 대화를요. 이렇게 키워가지고 저는 너무 떠드는 거 있잖아요. 나를 덜썩덜썩 이것도 저는 아주 잘못됐다 봐요. 네. 그러면 그 이준석 의원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오빠는 입당 전이나 입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철이 없었던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근데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고 또 명태균 씨도 다시 아니라고 했다 또 오빠가 그분 맞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사안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이 협소하게 이 사안을 해석하려고 들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오빠의 존재가 친오빠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게 뭐가 중요하죠? 지금 명태균 씨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알려진 게 한 40여일 됐는데 이 40여일 만에 우리가 확인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또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정확하게 해준 거?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는 무시로 이렇게 그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어제 공적으로 확인한 거잖아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함께 어떤 그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이나 어떤 해명을 하질 않았어요. 지난주에 나왔던 해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2회 만났다라는 해명, 물론 바로 반박당하고 탄핵당했습니다. 그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 이외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어제 이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상당한 내용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었구나라는 게 일단 확인된 거고요. 대통령실에서 이 자꾸만 이 카톡의 대화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또 지금 우리 서정호 변호사께서도 그런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 나온 대화 내용 가지고는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대화를 나눴고 거기에서 이 사적 대화뿐만 아니라 공적 대화도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한마디만 더 드리면 어제 대통령실의 반응 저는 정말 좀 황당하다.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 한 달 만에 나온 그 입장도 좀 잘못 대응이 됐다고 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박한 논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정말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수습의 의지가 있는지 또는 정무적 대응을 왜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는지 오죽 정무적 대응이 안 되면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을 하시는 분조차도 이런 이 황당한 대응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여권 내에서도 당장 믿기 어렵다.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의 그 입장 표명이라면
대통령실의 이 대응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신조부 대변인. 네. 그러니까 기존의 대통령실에서 해명했었던 게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기간은 소통했지만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 접촉한 적이 없었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해명이 이 어제 공개된 그 메신저 내용에서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그 메신저 내용을 보면 날짜가 나와 있지 않은 시간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기존에 해명을 했었던 것은 일단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대통령실이 이번에 굉장히 실책을 범했다라고 보는 게요. 그 메신저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다. 이거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니 그동안에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어떠한 입장을 낼 거냐고 국민들이 무수히 많이 물어봤었을 때 대답 안 했습니다. 그 한참 지나서 입장 내놓고 그것도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내놓았었는데 이 메신저가 공개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그 오빠는 친오빠다? 이거는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 바보들 엔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입장을 내질 말던가. 이렇게 돼버리면 뭐냐면 앞으로 명태균 씨가 어떤 폭로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 곧바로 해명 안 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그 명태균 씨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프레임에 지금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람들 지금 즉시 경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의 그 공작에 휘말려 들어가는 뉘앙스입니다 지금.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친오빠든 모질이 오빠든 오빠를 한심하게 여긴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윤통은 평생 바보 취급 당하고 살았나?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바이든 날리면 2탄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 시점에 명시 쿼터를 건든 김재원 최고 한마디 해라. 윤석열 블랙리스트도 김재원이 키웠지. 지능적 윤석열 안티인가? 이런 글도 있고요. 민주당이 여론조사 조작 강하게 주장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는 여러 가지 좀 함의가 담겨 있는 댓글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조작 이 댓글을 주셨는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도 오늘 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명태균 씨 사건을 계기로 사기 여론조작 사건을 조사를 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좀 여론조사 기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뉴스토마토가 언급한 보도 내용 보면 국힘 대선 경선 한창일 때 그 여러 가지 좀 데이터 조작이랄까요? 이런 걸 통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실 이제 이게 진짜 이번 번의 문제인데 명태균 씨가 이렇게 오빠를 자꾸 제기하고 이런 거는 시선을 돌리려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100% 프레임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친오빠냐 뭐 남의 오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여론 조작이에요.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그 선거법이든 뭐 여러 가지 여타 등등 법안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는 법률을 피해갈 수 없는 이 불법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선관위 취재하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 오빠 논쟁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뭐 그 발리에 가서 오빠 나가 이런 영상도 확인된 게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뉴스토마토 9월 26일자 보도에서도 오빠한테 연락이 왔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표현을 안 쓰고 있다. 저는 뭐 아저씨 표현도 쓸 수 있고 오빠 표현도 쓸 수 있고 뭐 남편 뭐 다 쓸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시장이 이제야 나서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 본인은 그때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당원들의 여론 조사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실제로 어찌 보자면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건 빼앗긴 선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9월 29일 있었던 이 미래한국연구소 조사에 이거는 뉴스토마토가 확인을 한 건데 하루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33, 홍준표 29.1, 유승민 12.4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27일부터 29일 사흘 동안 진행된 NBS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이 조사에는 홍준표가 25예요. 그리고 윤석열 19, 유승민 10입니다. 그러니까 1, 2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거기다가 더 문제가 심각한 거는 이 강혜경 씨의 주장에 따르면
보통 여론조사하면 20, 30대 표집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조사원들이 노력을 하는데 저 명태균 씨 지시에 따라서 곱하기 2, 3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건 여론 조작인 겁니다. 네, 좀 반론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서준혁 변호사께는 우리 댓글에도 이제 지난 총선 때 이제 비명 행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여론조사 조작했다, 입덕번급 못하지, 뭐 이런 의견도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네. 아마 여론조사로 후보를 확정하는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네. 외국에는 그래 안 해요. 근데 민주당 가장 우리 3년 전 가지 말고요. 몇 달 전에 가장 최근부터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 민주당이 안태준 의원, 문학진 의원 보좌관 출신이죠. 그 컷오프할 때 어떤 여론조사 가지고 컷오프했습니까? 이번에 중진들 민주당이 비명 행사 다 시킬 때 전부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가지고 전화해서 형님 여론조사 형이 밀립니다. 이런 폭로가 지금 다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번 공천할 때 지금 여론조사를 가지고 현역들을 컷오프 시킬 때 다 활용하고요. 이런 이제 조작부터 저는 철저히 조사해야 되고요. 오히려 대선 때는요. 대선은 워낙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있잖아요. PNR 하나가 지금 오늘 보니까 뭐 여론조사 중에요. 순서가 이게 나와 있어요. PNR이 대선 기간에 50번 중에 윤석열 이긴 게 48번인데요. 갤럽은요. 25번인데 이재명 후보가 15번이래요. 근데 누가 맞췄습니까? 저는 내내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봐요. 그것도 많은 차이로. 근데 0.73 이겼잖아요. 결국은 PNR이 맞는 거예요. 맞기는. 왜 갤럽은 15번 이재명 후보가 앞선데 그런 저는 갤럽 여론조사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아니 결과가 전 국민이 다 투표한 결과는 윤석열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지막에 저는 대장도 의혹 이런 거 몸통 바깥치기 이런 거 커피 때문에 그렇지만 차이가 줄었지만 우리 느낌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 나간 거 분명하잖아요. 네. 근데 갤럽 그거 다 조사해 보자는 거죠. 여론조사를 저는.